저는 요즘 이 부동산으로 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예. 솔직히 저는 정부에 불만이 많아요. 네. 아니 뭘 부동산이라는 건 내 돈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판단은 내가 할게. 대출을 조금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거 뭐 대출을 너무 막아버리니까 서민들 중에서 이제 뭐 그 신혼부부 집장만 하려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이번에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 날린 분들 꽤 많아요. 이게 올바른 걸까요?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다라는 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올바른 거냐, 아니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옳은 거냐, 맞는 거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게 다른 데서 얘기 안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 아이들 막 사탕 사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탕 사주세요, 아빠, 엄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사탕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다른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아이가 막 치과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자꾸 이번에 좀 참자. 네. 그리고 다음에 치과 치료하고 아빠가 좀 하면 사탕 꼭 사줄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게 정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자산시장에서 똑같다는 거죠. 뭐냐면 계속 빚을 내서 사게 해주는 것보다 지금은 살 때 아니야.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불확실성이 크고 이러니까 지금은 좀 대출 내가 억제하고 나중에 가격 빠지고 이럴 때 해줄게. 이런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문제는 나중에 가격이 빠질 때 뭐 좀 안정될 때 해줘야 된다는 취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들의 라이프 스케줄이라는 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당장 뭐 남편이 예를 들어서 평택 쪽으로 전금 발령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집을 처분하고 평택 쪽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평택에서 뭐 서울로 와야 된다든가 그런데 지금 대출을 막아놨더니 전세금을 못 구한다든가 집을 이제 살려고 하는 그 돈이 좀 못 맞춰줬다. 이거는 너무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예전에 약간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 많이 하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진 않다. 많진 않다. 예를 들어서 막 집을 그렇게 직장 옮긴다고 그래서 집을 꼭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준에 맞는 전세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왜 사람들이 조급하냐면 집값이 더 오를까 봐. 그러니까 빨리 빚을 내서 나 사고 싶은데 왜 못 사게 막어? 그럼 나중에 집값 오르면 너 책임질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대출 규제하니까 짜증 나는 거죠.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고 떨어질 것 같은데 대출 안 해준다고 화낼까요? 그러진 않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역대 정말 많은 정권에서 집값 잡을 거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게 대출 껴서 집 사지 마라. 나름대로 이제 국가의 말을 시그널을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되게 낭패 본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집값이 결국 올랐으니까. 그러니 말씀 주신 게 맞는 게 국민들이 안 믿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빨리 해줘. 나 지금이라도 내가 살게. 라고 하는데 대출을 막았으니까 진짜 화가 난 건 있는 거죠.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지 말고 전세도 충분히 살 집은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못 잡았던 것에 대한 불신.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정부의 노력이 과연 있느냐. 근데 이제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진짜 정책을 쓸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논의 자체를 뭐 개개인별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출 안 해줘서 문제다, 큰 문제다, 뭐 개개인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논의하면서 뭐라 할까? 이 대출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서 좀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가계 대출이 일단 많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왜요? 예. 왜요?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과 비교했었을 때 가계대출 규모가 정말 많은지에 대해서는 또 그냥 금액만 늘어나는 걸 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네. 가계대출도 느는 거는 사실이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제 또 논란의 여지는 있죠. 학자들 그렇죠. 사이에서. 그런데 절대적인 비율이 높잖아요. 전 세계 비교해서 가계대출 비율이 이제는 1,9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GDP 대비해서 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또 하나 뭐냐면 속도가 빨랐어요. 네. 그리고 그 대출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아서 뭔가 생산적인 부분에 가거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뭔가 자산이 잘 배정돼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실 이런 대출 받아서 전부 다 집 사는 데 썼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가계 대출이 커질 수는 있지만 속도가 빨랐다. 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해서 비율이 높다. 네. 그리고 대부분 대출이 한 자산에 몰렸다. 네.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저는요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동의하고요.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몰리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악영향이 된다는 것도 100%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다른 나라는 그럼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집을 사게 해줬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채는 누가 떠안았는지 비교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네. 2019년도 기준으로 네. 전체 연방 부채의 네. 60%가 네. 국민들에게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걸 정부가 지원하면서 정부가 떠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간단해요. 국민들이 집 사게 하는데 네. 첫째 저금리 고정금리로 사서 안정감 있게 집을 그 모기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럼 고정금리로 하게 만들려면 그 나머지 변동금리가 아닌 거에 리스크를 누가 떠안아줘야 되는데 네, 네, 네. 그 우리 연방 정부가 떠안아줄게. 오. 그 다음에 어. 그 대공황 이전에는 모기지 대출이 3년에서 5년이라서 갱신이 될지 안 될지 다들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거 정부가 30년 거치씩 내가 해줄게. 그래서 최장기간으로 하는 그 리스크도 연방 정부가 떠안았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LTV를 뭐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LTV를 가장 높이 잡았을 땐 93%까지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 사면 7천만 원만 네 돈 있으면 돼. 그쵸. 나머지는 정부가 해줄게. 이것도 이제 그 연방 정부가 떠안았고 그럼 그거 할 때 모든 그 코스트를 누가 떠안았냐? 결국 국가가 떠안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사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는 환경을 주고 단 하나 여기서 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30%가 넘어갈 경우 이런 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당신은 대출 안 돼요. 30%가 넘었네. 그래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럼 또 해줘요. 그런데 50%가 넘었다. 내 소득에서 절반이 모기지 론 갚고 뭐 균등 상환 하는데 갚거나 아니면 월세 내는데 내면 그거는 막아버려. 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국가가 전체 국부의 국가 부채의 60%를 국민들 집 사는데 지원하느라고 떠안았던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엔 우리보다는 내 집 장만하고 살다가 도저히 못 갚겠어요. 그냥 놔두고 나오는 그 모든 시스템을 국가가 제공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그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은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이 부채를 떠안게 됐고 그래서 가계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도 집 문제는 부채를 동원해서 해결한 국가가 많아요. 근데 그 부채를 누가 냈느냐, 누가 리스크를 테이크했느냐인데 저도 국가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국가가 안 하고 민간으로 넘겼으면 그동안 민간이 그걸 했으면 민간이 알아서 계속 하게끔 놔둬야 되는데 집값 오른다고 지금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미국도 집값이 지난 근 70년 동안 계속 올라왔고 물론 이제 기폭은 있었죠. 계속 올라왔고 한국도 해방 이후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왜 나만 집을 못 사게 합니까? 정책 바뀌어서 앞에 있는 사람은 대출 다 해주고 그거는 대의를 위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역차별이거든요. 그러다 만약 집값이 또 올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꺾어진 다음에 다시 대출을 풀어준다고 하면 혹여나
응축된 그동안 누적된 수요까지 폭발해서 어차피 오를 거 점핑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고민하는지 알아요, 형님이. 근데 그냥 그럴 거는 차라리 미국처럼 전부 국가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걸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줄 테니 조바심 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에 못 사면 또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로 조바심 내지 말고 네가 내년에 사든 내후년에 사든 30년 거치로 LTV 뭐 8, 90%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국가가 고정금리로 다 해줄게라고 하면 아까 걱정하신 거 이번에 또 못 사면 또 오를 텐데 그런 걱정 때문에 또 땡겨서 하고 또 생겨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런 것들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야시장 왔는데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먼저 이제 그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네. 교수님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차이가 주택 공급을 계속 무한정 늘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땅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30만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1인당 GDP가 지금 우리나라 6만 불, 8만 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집값이 30만 불이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수도권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4만 불 간다, 3만 불 간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서울의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오늘 싸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왜 그렇게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냐면 공급을 계속 새로운 공급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살 때 네. 분양 받을 때 정부가 그렇게 모기지하고 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유통시장에 뛰어드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은 뭐냐면 새로운 집이 계속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에선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의 조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배분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대출 규제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역사도 그렇고 문화도 다르고 주택 시장의 여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울에서 공급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계속 밑에 외곽으로 공급하면서 집값을요 낮은 주택이 있다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없잖아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국의 집값이 우리보다 쌌다라고 하는 건 아파트랑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와 우리 서울에 있는 빌라 평균 가격 아시잖아요. 5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것도 우리는 아파트로 얘기를 하고 물론 미국은 대세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만 가지고 미국의 평균 전체 주택하고 비교를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고 한국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빌라나 이런 거는 사실 5억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은 상대적으로 싼데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마치 그러니까 왜 안 사냐고요, 그럼. 대출해 준다고 빌라를 사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 집들은 사실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할 때 여보 빌라에서 시작하자 하면 이거는 못 사는 집이라고 치부를 해버리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미국도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미국도 지금 현재 미국 주택관리청에서 물리적인 컨디션이 사람이 정주하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주택의 수가 30%가 넘었어요. 그 얘기 무슨 소리냐? 집은 있는데 그 집이 너무 노후화되거나 사람이 안 살다 보니 일종의 뭐 슬럼가가 돼서 거기 이제 우범지대에서 전 못 살아요 이런 데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짓고 또 다른 데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짓는데 또 모기 대출을 해주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은 전체 집값이 싸고 한국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우리 주거 형태가 다르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살려는 집의 가격이 미국이 싸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를 그럼 왜 안 살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은요 집을 주거 목적으로 매입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로 산다고. 그러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로 사니까 아파트만 사는 거지. 오늘 원래 재테크를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1940년대 때 주택법을 만들 때 그 주택법을 만들 때 뭘 하려고 했냐면 그 주택법에 7개 목적이 있어요. 그 7개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주택을 사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가 명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투자든 투기든 간에 집을 사서 돈을 그 집 산 걸로 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주택법의 철학이에요. 7개 철학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나라 같은 폭등은 안 일어난 적이 많죠. 미국은.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미국에서 처음에 주택법을 제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만드는 게 나을까? 공공 임대 형태로 계속 공유하게 하는 게 나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내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집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 교육, 그 기타 범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선돼서 그래서 자체적인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일단 내 집이니까 관리가 철저해요. 그래서 습기 뭐 그다음에 온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청결하게 되다 보니까 기타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럼 건강한 육체이기 때문에 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집을 소유하면 이 커뮤니티에 애정을 더 갖게 돼요. 하다못해 앞마당이라도 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리 감독도 해주고 하다 보니 동네 이상한 사람 와서 너희 집 근처에 얼씬거려 하면 회사에 전화라도 해주고 그래서 범죄율도 낮아지고 그리고 애들이 비행을 하면 야 너 누구 아냐? 앤드류 아니야? 너 아버지한테 이른다? 너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과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절감되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게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집을 사게 만들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재정 부담은 국가가 떠안자. 근데 재정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못하러 먼저 사요. 내년은 더 싸지고 내후년은 더 싸지고 10년 뒤 더 싸질 텐데 그럼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물가 수준과 아니면 물가 수준보다 좀 더 높게끔 안정감 있게 그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 그러면 그런 형태가 제일 적합하게 이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다음 일어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야 어차피 집 사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라는 마음 때문에 집을 적극적으로 사게 되고 그러면 그 거주도 그 집에서 길게 하면서 직장의 안전성 뭐 여러 가지 도모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 원칙이 집을 사서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와 소유가 분리돼 있다고요. 네. 미국은 거주하면서 소유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전국에서 아파트가 1,000만 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44%는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고요. 네네. 부산에 전세 사는데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를 들고 있어. 그런데 무슨 수리를 합니까? 40년 동안 안 고쳐. 이것도 또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도 미국도 뭐요? 임대 사업자의 비중이 근데 그건 사업자예요. 개인이 임대 사업을 하지 않아요. 거기는 리츠라든가 공인된 법인이 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임대 사업자가 어떤 목적인 줄 아세요? 캐피탈 게인이 목적이에요. 네네. 거기서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사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약탈적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갭 투자를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전세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에 살면 거주하게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유만 해도 양도세 깎아줍니다. 네네. 이런 나라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자꾸 미국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크고 네. 대한민국에 맞는 정책과 그리고 방식이 필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계대출의 규제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적정한 정부가 선의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다시 가볼게요. 결국에는 개인한테 그냥 마음대로 해 집 사 이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사람들도 빚내서 그냥 서울에 집 사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자기는 월세 사는데 서울에 집 사고 온통 투기판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막을 거예요? 교수님 뭘로 막으실래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많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그 대출을 해줄 때 연방 정부에서 심사를 해요. 대부분 카운티별로 그 대출을 해주거든요. 어디 사세요? 저 이 동네 살아요. 그러면 이 동네 저쪽 동네 살아요. 그럼 여기서 대출이 안 나와요. 저쪽 동네 가서
조합에서 저쪽에서 대출 받으셔야 되고 저쪽에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으셔야 돼요. 여기선 당신한테 대출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진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일단 필터링은 다 해야죠. 무조건 원정 그 투기판을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출을 해주자는 건 말씀 주신 거랑 똑같은 상황을 진단했는데 저는 해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출을 막아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차라리 지금 월세로 어디 서울에 어디 살고 있다든가 전세로 서울에 어디 살고 있으면 그러지 마시고 그 집을 다 살 수 있는 돈이 모자르니까 거기 사는 분이 전세로 거기 사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국가가 그걸 다 해주자는 거예요. 뭘 해줘요? 대출을.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은 전세로 살지 말고 30년 거치로 네가 여기 살아. 그러다가 네가 여기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끔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면 그러면 네가 이 집 내놓고 다른 데 가고 모기지로는 많이 갚아버려. 이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어차피 라이브니까 네. 시청자들이 들어보시고 네. 어느 쪽 두 분의 의견 중에 어느 쪽이 맞은지 한번 받아보는 거. 좋아요. 아, 좋아요. 근데- 좋아요. 근데 뭐 이제 많지 않으니까 네. 결국엔 이거예요. 제가 왜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네. 한국에서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면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해서 집 사라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요 그 네. 낮은 가격이라는 걸 누가 그게 낮다라는 걸 감히 판단하죠? 지금보다 싸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싸질 순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보다 싸질 거라는 그 희망 고문들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왔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잘 못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뭐 이렇게 달리기 해서 살이 안 빠져. 그래서 인과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죠. 달리기는 원래 살 안 빠지는 운동이야. 차라리 고기를 많이 먹어. 그럼 살 빠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달리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그럼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나 내후년에 집값은 지금보다 한 5%, 뭐 10% 떨어질 것 같다. 뭐 우리는 뭐 이런 것들에는 의견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서울의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장기 전망을 하지 않아요. 네. 발 빼는 게 아니라 저는 장기 전망을 어디서든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장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장기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무책임한 얘기다. 예를 음. 들어서 장기에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는 거 이거 누가 보장합니까? 전 애널리스트를 20년 동안 했잖아요. 딱 5년 전망만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년. 그러면 장기 전망을 안 하면 네. 3년 뒤는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3년 그 이상의 기간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사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장기에서 또 어떻게 될지 아니요. 모르니까. 현재는 떨어지니까 사야죠. 장기는 모르니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떨어지니까 사야죠. 음. 이해하셨죠?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해요. 미래를 보고 예상한다고. 그래서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꼭 집값이 오를 때만 집을 사요. 집값이 빠질 땐 안 사. 왜? 전망으로 행동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요. 지금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 저는 사실은 여러분 현재만 보시라. 너무 이렇게 막 멀리 보시고 행동하다 보면 지금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요 굉장히 매력적 시장이에요. 네. 특히 그 서프라임 이후로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 지금 전부 다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는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페니메라든가 네. 프레디맥이 일본의 기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에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디폴트가 없는데. 예, 예. 근데 그게 배당 수익률이 15%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투자하시라. 네. 하여튼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모기지 대출을 하겠다는 국민들에게 어. 자금을 모아서 국민들이 집 사게 편하게 해주려고 15% 이자나 네. 이런 걸 제공해 주다 보니까 연방 부채가 6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그냥 집 사는데 부채를
국가가 결국 최종 대부자가 된 거고 우리는 개인이 떠안고 있어서 여기서 한마디. 네. 그건 미국에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자기네들 막 찍어내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하고 정부부채 증가하잖아요. 그럼 바로 신용등급 떨어지고요. 바로 우리나라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은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진짜 달러가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달러의 힘이 거기에도 발행되는 거예요. 계속 달러 찍어내. 그러니까 이자가 없는 부채잖아요. 사실은 달러가.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올라가면 당장 지금 뭐 당장 문제도 심각해지지만 신용등급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IMF나 이런 데서 계속 가계부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모럴 해저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디폴트가 증가하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해낼 겁니까? 근데 미국은 야 몰라 대출 많이 해줘. 어차피 달러 계속 찍어내면 돼. 이러다가 안 되면 또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엄연히 다른 경제력도 차이가 있고 뭐 화폐의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